오늘에서야 이런 나도 세월을 겪다 보니 세월의 무성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벌벌벌벌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앞에 짧은 노래 자막을 놓아봤습니다. 한데 그런데 말이지, 오늘에서야 이런 나도 세월을 겪다 보니 세월의 무성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헐헐헐 날아보자, 함께 날아보자,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인데요. 박상민 씨가 부른 것을 제가 약간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네, 저의 지난 날도 이렇게 살짝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니 헛웃음 나오는 그러한 뭐 사건들이랄까, 그러한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그 당시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었지요. 그리고 정말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니 정말로 갑자기 웃음만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네요. 과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시련도 때가 지나면 헛웃음만 나올 그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지난 11월 13일 1심 선고가 끝난 후 바로 주형은 변호사께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법정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심은 아마도 검사가 바뀌었다고 했었는데 도로 은종욱 검사가 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사는 국가를 대신해서 국민을 다스리는 최전방의 도구입니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형벌을 가릴 수 있는, 법률을 어긴 자를 검사는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충성심에 따라 권력의 향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충성심을 잘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관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라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의 그 피부에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활동하고 있는지 정말 밥그릇만 지키고 있는 자들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티스트의 법률 대리인의 이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인 변호사가 공격수입니다. 검찰 측 검사가 수비수인 것이죠. 1심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공격을 시작한 것이고 2심은 이것을 받아쳐 불복함으로 항소함으로써 다시 피고인이 공격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좀 이상한 것이 있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11월 13일 선고하는 날 바로 주형은 변호사에 의해서 항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4일 날 법무법인 동인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추형훈 변호사는 김호중 아티스트를 변호하시는 분이고 법무법인 동인은 그 소속사 관계인들을 변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법무법인 동인은 14일 날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김호중 아티스트의 부친 아버지께서도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같은 날 15일 날 법무법인 한별에서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네, 15일 날 이렇게 김호중 아티스트의 부친이 판결문을 등본을 발급받아서 같은 날 법무법인 한별에서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서, 즉 판결문과 열람 복사 신청은 조금 많이 다르죠. 제 생각으로는 열람 복사 신청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 기록들과 수사 과정, 수사 기록 이런 것을 포함하겠지만 판결문은 재판부에서 판결한 내용이겠죠. 1심 재판부에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결문은 이렇게 그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저작권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그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판결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국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과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제 무슨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이 된다든가 무슨 그 판결문 속에서 영업권을 방해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비밀 있잖아요. 영업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슨 노하우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판결문에 다 나오면은 그 판결 받는 사람이 심히 타격이 크다 이거죠. 개인적으로도 지극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것이 있을 때는 판결문에 그것을 지워줍니다. 판결문을 제한해서 판결문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서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18일 날 법무법인 동인, 즉 말해서 동인, 그러니 법무법인 동인은 김호중 아티스트 소속사 관계인들을 변호하시는 이 법무법인 동인에서 열람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러한 그 어떤 그 판결문인가 이런 데에 김호중 가수의 개인적인 그런 것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지워달라 이렇게 제한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런 것을 열람을 하는 것을 좀 막아주십시오 하는 것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날 추형훈 변호사도 열람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드디어 은종욱 검사도 항소장을 제출했지요. 그래서 이 은종욱 검사는 김호중 아티스트와 소속사 관계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또 항소장을 19일 날 제출했습니다. 거의 7일이 되어가는 마지막 날 은종욱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21일 날입니다. 법무법인 한별에서 경유 증표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경유 증표가 뭡니까? 저도 처음에는 처음 듣는 용어라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치를 해보니 이 생소한 용어 경유 증표는 이러할 때 쓰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이 사건을 맡아서 이게 내가 변호사로서 이제 시작하는 그 위임장이라든가 법률 대리인이 되었다는 것을 소속 지방 변호사에다가 그것을 신청을 해야만 된대요. 그러면 증표와 같이 수입 인지 같이 그것이 건당 뭐 몇만 원씩
이렇게 수입인지가 붙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법원에다가 왜 이것을 제출했을까? 내가 이렇게 소속 김호중 아티스트의 법률 대리인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한 것인지, 이 경유증표를 왜 굳이 별도로 이렇게 제출해야 됐는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경유증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법 29조에 보면 법률 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 법원 같은 데다가 제출할 때에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경유했다라는 증표로 이게 발급해주는 스티커 같은 것이 있나 봐요. 이것을 붙였다는 뜻으로 이 경유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법원에 요것을 제출했다, 이것이 참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것을 제출했다고 이게 별도로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경유증표는 수입인지 붙이듯이 당연히 이렇게 붙여져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 변호사회에다가 통보하는 것인데 경유를 해서 가야 된다는데, 그걸 경유했다라는 그 뜻을, 그러니까 내가 이 김호중 아티스트의 변호를 지금부터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강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바로 거기에 열람 복사를 제한해 놓은 상태가 있으니, 내가 이렇게 수임을 했으니 나도 이 열람이나 이게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왜 이런 경유 증표를 붙였는지, 이것을 제출했는지, 내가 이런 대리인입니다, 법률 대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참, 그래서 저도 아이러니하고, 굳이 이것을 왜 법원에다가 이걸 강조하면서 제출했을까. 아마도 뭔 뜻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김호중 아티스트에 진행되는 항소심은 법률 전쟁이죠. 법률.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10분이 넘는 법률 조력자들, 변호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물론 다 경유증표를 붙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건을 수임하고 대리하는 모든 변호사들은 이것을 경유증표를 붙여야 되는데, 이것을 붙였다고 굳이 법원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똑 집어서 이렇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가. 저가 좀 이상한 것은 이 부분이 왜 그랬을까. 이 한별은 한별 이 법무법인에서는 왜 이 경유증표 나도 붙였어,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했는지 캔사스 하모는 조금 이것이 의문이 풀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번에 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여러 가지 그 지식과 법률 용어도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야,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